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내란 재판은 더욱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동계 휴전기에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1년간 이어진 비상계엄 핵심 재판들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세 갈래로 진행됐던 재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재판부는 휴일인 새해 첫날만 재판을 잡지 않았고 둘째 날부터는 다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계획 정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데 5일과 7일, 9일 재판이 예정된 상태에서 6일 재판까지 예비 기일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5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6일과 7일에는 남은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전기 마지막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9일까지는 종결을 하는 게 원래 재판부 계획인데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측에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늦어도 1월 9일까지는 변호인 측 변론 요지서 종합 정리된 거 꼭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8명이 한꺼번에 같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다음 달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하나로 병합했습니다. 내년 1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재판을 하나로 병합했습니다. 그동안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되던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앞으로는 같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건 쟁점이 겹치는 만큼 결심 공판과 1심 선고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재판은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까지 세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 출석을 당부한 만큼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조만간 한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입니다. 병합 결정 이후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은 적극 이어가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피고인 윤석열 지칭이 거슬린다며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이던 전직 대통령이자 검사 선배에게 예우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특검 측은 공소장에 적힌 정식 명칭이라며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소송 지연 전략을 펼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도 특검의 호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새해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은 더욱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체포방해 사건을 시작으로 김건희 씨 1심 선고까지 잇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내란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초 1심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입니다. 오는 16일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반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도 먼저 내려지는 법원 판단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5개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재판도 2월 선고를 목표로 새해 첫 주부터 속도를 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9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 측에서도 지난번에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거설명서랑 최종 의견서 준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란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만큼 5일 열리는 재판부터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 8명이 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도 마무리 단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선고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재판은 8개로 늘어납니다.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 이적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까지 공판 준비 절차도 줄줄이 시작됩니다. 오는 28일에는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나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청탁 의혹 1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집단 입당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11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